네,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개정 노동법 중 개정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과거 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성이 없다라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상여금이라든지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이 재직자 조건을 달아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에 따라서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 온전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임금의 개념입니다. 이제 저희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전에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정 수당의 산정 도구로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법정 수당 산정 도구라고 한다면은 이 통상임금이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지 야간 근로 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위한 법정 수당의 도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주와 근로자가 뭐 어느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뭐 어느 부분에서는 빼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인적인 합의는 인정이 될 수 없다라는 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적 산정 가능성입니다. 이제 사실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한 임금이 결정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내가 연장 근로를 해서 뭐 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어야 연장 근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이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4시간에 대해서 뭐 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제 하루에 8시간에 대해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은 월 3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정해진 그 시간에 대해서 근무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받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연장 근로라든지 뭐 휴일 근로 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연장 근로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안 하고 갑자기 지급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정기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정기성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한 기간에 고정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한다면은 1개월마다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기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1개월이 아니더라도 뭐 2개월 또는 3개월 그리고 저희 뭐 설, 추석 이렇게 딱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기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률성인데요. 이제 일률성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도 일률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소정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변화 내용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과거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이제 우측은 이번 24년도 12월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양쪽 다 보시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4년도에는 고정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고정성에 대해서는 이 하단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은 지급받는 금품을 고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재직기간 중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번 24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고정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변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별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고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그리고 가족수당, 뭐 성과급,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보시면 13년도와 24년도 모두 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세부적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이 통상임금이 왜 인정이 되고 왜 인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 근거는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런 결과는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크게 변화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뭐 상여금, 보통은 명절 상여금이 좀 가장 클 텐데 이전에는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서 그 재직자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래도 일단 지급되는 금품이다.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한다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계산 방법입니다. 변경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내용을 보시면 그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고 기본급이 이렇게 208만 1,340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분의 상여금은 이제 기본급의 100%로 지급이 되고 이제 설, 추석 50%씩 나누어서 지급받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이 재직자 조건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변경 이전에는 재직자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만을 가지고 이제 이분의 월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제 기본급의 월 근무 시간을 나누게 되면은 11,975원이 나와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1,975원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 후 계산 방법을 보시면 이제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일을 하면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게 되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변경 이전 계산된 내용에서 이제 상여금만 따로 계산을 해서 그 시급을 더하시면은 변경 이후에 통상임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 상여금은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후에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변경된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시급을 이전 통상 시급으로 더하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2,972원으로 해서 변경된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통상 시급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변경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